내외전을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서동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좀 갑작스럽게 찍게 됐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55분을 좀 지나가고 있거든요. 좀 늦은 시간이에요. 제 회원님 중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랩풀다운을 할 때 이제 이 상완골이라고 하는 팔뼈를 내외전을 시켜야 되는지 외회전을 시켜야 되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요새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저도 편집을 하니까 손이 많이 가요. 이게 구독자도 없는데 할 건 많아가지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못 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해당 영상을 보신 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지기님이 운영하시는 운지기TV에서 김명섭 관장님이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강의해 주시는 영상을 찍게 됐죠. 그게 올라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기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늦게 그 영상을 본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좀 뒷북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올라온 지 좀 됐고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뒷북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거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충분히 시킬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좋은 영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감히 좀 보완을 하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리뷰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겁게 보진 마시고 이런 관점도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새로운 관점에서 제가 뭔가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아마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웨이트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 동작들을 임함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를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에 앞서 많은 운동 영상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운동에는 정답이 없다. 사람마다 각기 스타일도 다르고 신체도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랩풀다운을 해요. 오늘 랩풀다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랩풀다운을 10명이 하면 10가지의 랩풀다운 스타일이 존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내가 랩풀다운을 한다면 10가지의 스타일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양하게 스타일이 나뉜다고 할지언정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랩풀다운을 할 때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바뀌면서까지 노하우가 생기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규칙들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그 이후에 나의 어떤 운동 경험이 쌓여서 이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 나만의 색깔로 노하우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규칙이 바뀌면서까지 노하우가 생길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 관점에서만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슴 근육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생김새에 따른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근육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포인트에 붙는데 어떤 사람은 B라는 포인트에 붙고 어떤 사람은 C라는 포인트에 붙고 이렇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만들어내는 운동 동작,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바뀌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틀 안에서 약간의 오차만 발생할 뿐이지 어느 정도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동작을 표현해내거든요. 자, 이제 해당 영상에서는 이제 랩풀다운을 하면서 광배근을 쓸 때 광배근의 최대 수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내회전, 내전, 그 다음에 신전, 이 세 가지를 잘 썼을 때 광배근을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광배근이 가지고 있는 액션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동작 중에서 어떤 게 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메인이 될 수가 있고 조금씩 다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좀 풀기 전에 랩풀다운을 하려면은 랩풀다운이 만들어내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이게 어깨뼈예요. 이 상태에서 랩풀다운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당기는 거죠. 이 오버그립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당겨요. 당기면서 날개뼈가 이렇게 모아지면서 여기에 있는 광배근이 수축을 하는 형태로 이제 운동의 동작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랩풀다운을 잡는다는 거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죠. 그러면 이 팔을 들어 올릴 때 내가 손가락을 하나 접든
두 개 접든 오버그립을 잡든 언더그립을 잡든 뉴트럴로 잡든 어쨌거나 팔을 들어 올린다라는 건 변함이 없죠. 그러면 이 위팔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자연스럽게 외회전을 만들어요. 외회전을 만들어야 내가 올라갈 때 여러분께서 흔히 알고 있는 이 충돌 증후군을 피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요. 우리 몸은 어떤 동작을 만들어낼 때 내 몸의 부상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작을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동작으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어깨에서의 메커니즘이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이 상완골의 바깥 돌림인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내외전을 만들어요. 내외전을 만들고 들어 올리면 멈춰요. 이 레터럴 레이즈 할 때도 주전자를 그리지 말라고 한 게, 내외전을 만들면 여기 이 어깨 견봉하 공간에서 좁아짐이 만들어지면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회원님들을 검사할 때 하는 뭐 이학적 테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충돌 증후군을 체크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체크 중에 하나가 이 내회전을 만든 상태에서 그 사람의 어깨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테스트들은 그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좋은 자세를 만들어서 저 사람이 여기 상태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회전을 만들면 문제가 생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저 사람은 내외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겠다. 저 사람은 그냥 내외전 자체가 그냥 안 되니까 동작만 만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세를 들어 올릴 때는 자연스러운 외회전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어깨 관절에서의 들어 올림 자세인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랩풀다운의 초기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는 상완골이 외회전이라 그랬어요? 내회전이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외회전을 만든다 그랬죠. 근데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광배근을 쓰기 위해서는 내회전이랑 내전이랑 신전을 각각 만들어야 이 광배근의 수축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내가 여기서 내회전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 자연스럽게 외회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충돌을 피하려고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회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과도하게 힘을 써버리면 어깨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관절에서 불편함이 생겨요. 그런 분들은 어깨에 대한 뭔가 불편함이나 통증으로 만들어지겠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근육을 쓸 때 뭐든지 해당 섬유의 방향을 다 맞추는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규칙을 준수하면서 내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린 상황이에요. 들어 올린 상황에서 동작이 안 나오는 거는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억지로 만들다가 이 다른 관절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깨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랩풀다운을 한다 그러면 랩풀다운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동작 안에서 광배근이 쓸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쓰면 돼요. 그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광배근을 과도하게 쓴다, 광배근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불필요하게 쓰거나 관절의 위치가 바뀌거나 이러면 저는 잘못된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다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슴 운동을 한다고 치면 벤치프레스를 하잖아요. 가슴의 가장 큰 액션 중에 하나가 팔을 이렇게 몸 쪽으로 모으는 내전이라는 동작이랑 그 다음에 약간 돌려주는 내회전이 있어요. 여기서도 내회전이 약간 쓰이죠.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내렸어요. 내렸다가 올릴 때 올리는 동작은 이제 팔이랑 몸이랑 가까워지니까 내전이죠. 근데 여기서 나는 내회전을 더 갖다 쓰는 게 가슴 근육의 최대 수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회전을 더 만들 거야 해가지고 올렸는데 내회전을 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내회전을 내가 만들려고 노력을 할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초기 세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최대로 수축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벤치프레스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초기 세팅 값은 바뀌진 않아요. 움직이는 관절만 쓰이는 거예요. 저 랩풀다운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내회전을 과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 관절의 참여도를 더 높이거나 이탈을 시키거나 승모근의 개입을 뭐 더 높이거나 이러면서까지 내회전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댓글도 보면 이제 반응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보여요. 여러 가지 댓글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강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육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면 경력도 되게 오래되셨고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강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의 이 영상을 제작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회전이거든요. 상완골의 내회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완골의 내회전, 어깨 충돌 증후군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에 놓인 내회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회전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께 먼저 좀 안심의 메시지를 드리자면, 어느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적당한 선 안에서는 내회전을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회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회전을 만드는 게 잘못된 동작이라 그러면은 우리 신체는 내회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불필요하니까. 근데 필요하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회전은 자연스러운 동작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회전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내회전의 각도를 만들게 되면 이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각도 내에서는 내회전은 꼭 필요한 각도예요. 내회전은 어깨에 대한 충돌을 만들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대한 주목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건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 신체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해부학적 자세라고 표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뼈의 표본을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근육이 갖다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기준으로 근육이 갖다 붙는 게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상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관절의 상대적인 위치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금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팔을 들어 올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힘을 쫙 뺀 차렷의 상태에서부터 팔을 들어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기준은 내가 힘을 쫙 뺀 이 상태에서가 출발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기준을 다르게 잡을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잡을 거냐면, 이 상태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이 상태를. 그러면 이 상태보다 더 올렸을 때 저는 팔을 들어 올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설령 여기부터 이만큼 올렸다고 할지언정 저는 기준을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이만큼은 마이너스 각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때는 팔을 내린 게 되는 거죠. 되게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신체가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 안에서 움직임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영상에서 이제 김명석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광배근의 기능 중에 하나가 내회전이기 때문에 내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앞으로 빼서 외회전을 만들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내회전을 만들어서 광배근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회전의 각도를 그러면은 얼마만큼으로 볼 거냐가 여러분께서 생각해야 될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동작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랩풀다운은 수직 운동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당겨요. 이제 내가 앉는 포지션, 그 다음에 랩풀 와이어가 시작되는 포인트에 따라서 내가 상대적으로 수직으로 더 당기느냐, 약간 뒤로 누우면서 랩풀다운의 동작이 나오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위에서부터 밑으로 당긴다는 건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길 때 몸통은 약간 누운 동작이 나오죠. 그러면서 가슴은 들려요. 이게 자연스러운 동작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힘의 방향만, 이 와이어랑 내 팔의 힘의 방향만 잘 맞춰준다면 팔꿈치가 뒤로 가도 이 어깨에서는 우리가 흔히 만들어내는 어깨 충돌이라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날개뼈가 같이 넘어가는 이런 동작이 나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등이 수축을 하고 가슴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의 방향을 무시해요. 자연스러움을 깨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인데 내가 이 방향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내회전을 만들어야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슈화 때문에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자연스럽게 내 몸이 뒤로 적혀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은 뒤로 가는 거에 반해서 이 어깨는 앞으로 나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어깨에서는 이 상완골의 전방 활주가 일어나면서 공간도 좁아지게 되고 불필요하게 승모근도 쓰이게 되는 거죠. 승모근이 쓰이면 승모근에 반대되는 근육이 어디예요? 광배근이에요. 그러면 나는 더 광배근을 수시키려고 일을 하는데 더 못 시키겠네? 악순환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 해당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랩풀다운을 할 때 앞이 아니라 뒤로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의 전제는 항상 뭐냐면 가슴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는 뒤로 빼도 얘가 내회전을 만들지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앞으로 밀리는 동작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 안에서의 자연스러움은 내가 내회전을 만들면서 어깨도 같이 넘어가는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내회전 하면은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관절의 상대적인 위치가 나와요. 얘가 내회전을 만드는 거는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태, 외회전을 기준으로 보다 상대적으로 내회전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회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내회전을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광배근을 앞으로 뺐을 때보다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여러분께서 계속 내외전에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거를 하면 이 광배근을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아실 거예요.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요. 팔을 든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줘요. 과도하게 가슴을 들면 또 허리 꺾이니까 이건 또 조심하셔야 되고, 가슴을 들어주면은 보세요. 좀 과도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상태보다 가슴을 들어주면 가슴이 들리면서 팔은 고정돼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슴이 들리면서 내 팔은 내회전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내가 꼭 내회전을 만든다고 해서 팔을 돌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돌려도 되지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슴을 조금 더 들어줘요. 그러면은 가슴이 들어 올려지는 과정에 의해서 내가 내회전을 조금 더 잘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들면, 자, 팔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잘 보세요. 가슴을 일부러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상완골은 상대적으로 외회전 상태가 돼요. 바깥쪽으로. 근데 내가 가슴을 들어요.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내회전 상태가 돼요. 그래서 관절의 상대적인 위치가 얘를 돌릴 수도 있는데 얘로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잖아요. 이 상태에서 팔을 벌리나, 이 상태에서 몸이 돌아가나, 결국에는 이 공간이 벌어진다라는 건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슴을 들어요. 내회전 상태가 살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광배근의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내전이죠. 공간이 넓죠? 가슴 들어주면 좁아지죠. 내전 됐죠? 그리고 신전이죠. 가슴이 죽었으면 굴곡이고 둥그러진 상태고, 가슴을 들면 신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서는 광배근을 더 잘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구분등인 사람들은 구분등을 잘 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전까지는 랩풀다운을 하는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랩풀다운을 하기 전에 등을 잘 스트레칭 해주는 것만으로도 등에 대한 자극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등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랩풀다운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등이라는 포커스를 잡고 있어도 내전, 내회전, 신전 상태가 중요한 건 알지만 이 각각의 동작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는 운동 동작들은 되게 많거든요. 내가 랩풀다운을 하고 케이블 로우를 하고 덤벨 로우를 하고 바벨 로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운동을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이유는 운동 동작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에서는 내전을 메인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동작에서는 신전을 메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과연 내회전에 힘을 많이 만드는 거랑 내전, 신전에 힘을 만드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힘의 크기가 클까요? 이렇게 돌리는 거랑 갖다 붙이는 거랑 어떤 게 더 힘의 크기가 클까요? 여러분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리는 것보다 당기는 거, 갖다 붙이는 게 힘이 더 많이 들어요. 갖다 붙이는 거, 당기는 거. 내회전은 일부 수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역할인 거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회전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불편함이 없는 각도에서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 상태가 만들어졌으면 나머지 동작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여러분의 등을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영상에서. 우리가 등 운동을 할 때 랩풀다운을 하죠. 랩풀다운을 할 때 상완골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팔을 올리고 상완골을 잡았어요. 랩풀다운을 오버그립을 잡을 거예요. 그럼 어디가 돌아가요? 전환이 돌아가죠. 소위 사람들은 상완골의 내회전, 그러니까 상완골이 돌아가면서 오버그립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돌아가는 건 전환이에요. 전환. 올라가면 외회전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외회전 상태에서 내회전으로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절의 위치가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외회전 상태에서 내회전 안 가네? 그럼 자연스럽게 뭐를 써요? 전환을 써요. 근데 전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버그립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내가 오버그립, 양손을 잡죠? 오버그립이 안 나온다. 그러면 손목이 비틀리거나 아니면 어깨가 비틀림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붙어있는가, 광배근이 붙어있는 거는 상완골이지만 내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상완골, 어깨 관절에서의 움직임은 좀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관절, 전환에서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거든요. 전환으로서 내가 뭔가 물체를 움켜쥐는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만들면 당연히 운동도 잘 안 되겠죠? 초기 세팅이 잘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환 되게 중요해요. 전환 안 나오면 운동 동작 잘 못해요. 등은 굉장히 많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근섬유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맞춰서 운동을 했을 때 더 골고루 등을 조화롭게 발달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랩풀다운만 놓고 봐도 내가 상체 각도, 팔꿈치의 위치, 그립의 위치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관절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내외전이 더 나올 수 있고 좀 덜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서 다른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근육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해야 최적의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정보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언어 전달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횡설수설 하고 있었어요. 좀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중요한 정보들을 잘 빼가서 운동할 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운동 조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트레이너 서동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